안녕하세요, 여러분. 요즘 자녀분들이 당신을 존경하지 않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프지 않으신가요? 아마도 나이 들면서 자녀들과의 대화가 줄어들고 서로의 마음이 멀어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저녁 식탁에서 자녀가 스마트폰만 보며 대답도 제대로 하지 않거나 당신의 조언을 무시하는 상황을 겪어보셨을 텐데요. 이게 정말 힘들죠? 하지만 걱정 마세요. 오늘 이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우리 모두가 더 나은 부모가 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탐구해 보기로 해요. 왜 이 주제가 중요한지 말씀드릴게요. 60대 이상의 어르신들께서 자녀와의 관계를 잘 유지하는 건 단순히 가족의 화목을 위한 게 아니에요. 이 나이쯤 되면 우리의 삶이 더 안정되고 의미 있게 느껴지게 되는데, 자녀들과의 연결이 끊어지면 그게 정말 큰 상실감을 주죠. 제가 아는 한 어르신은 자녀가 결혼하고 나서부터 대화가 줄어들자 외로움을 느꼈대요. 하지만 작은 태도 변화로 다시 가까워질 수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존경받는 부모는 다르다. 자녀와의 관계를 바꾸는 5가지 태도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어요. 이 비디오에서 우리는 5가지 실천 가능한 태도를 하나씩 살펴보며 어떻게 자녀들이 당신을 더 존경하고 가까워지게 할 수 있는지 알아볼 거예요. 이 태도들은 어렵지 않게 일상에서 적용할 수 있어요. 이제부터 함께 시작해 볼까요? 먼저, 첫 번째 태도로는 진심 어린 듣기를 이야기해 볼게요. 자녀들이 당신의 말을 잘 듣지 않는다고 느끼실 수 있지만, 사실 부모인 우리가 먼저 잘 들어주는 게 중요하답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회사에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말할 때, 그냥, 그럴 수도 있지라고 대충 넘기지 말고, 정말로 그들의 말을 듣고 공감해주는 거예요. 왜 이게 효과적인지 생각해 보세요. 어릴 적부터 자녀들은 부모의 관심을 갈구해요. 60대가 되신 지금 자녀들도 여전히 그걸 원할 수 있어요. 제가 아는 한 할머니는 손자가 학교에서 친구 문제로 고민할 때 매일 10분씩 앉아서 그 이야기를 듣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손자가 "할머니, 당신은 나를 이해해주네라고 말할 정도로 가까워졌대요. 이 태도를 실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대화할 때 눈을 마주치고 방해를 받지 않게 핸드폰을 치워두세요. 자녀가 말할 때 끼어들지 말고 끝까지 들어주고, 그게 정말 힘들었겠다라고 되돌려 말해보세요. 이런 식으로 하면 자녀가 당신을 신뢰하고 존경할 수 있게 돼요. 실제로 한 연구에서 부모가 자녀의 말을 잘 듣는 가정에서 자녀들의 스트레스 수준이 낮아졌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이건 우리에게도 좋은 소식이죠. 매일 저녁, 자녀와 15분만 이런 시간을 가져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곧 자연스러워질 거예요. 이 태도가 자녀와의 관계를 바꾸는 첫걸음이 될 수 있어요. 이제 2번째 태도로 넘어가서 공감의 표현에 대해 이야기해보죠. 첫 번째 태도에서 듣는 법을 배웠으니 이제는 그 듣는 걸 바탕으로 공감을 보여주는 거예요. 공감이란 단순히 알았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자녀의 감정을 이해하고 함께 느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자녀가 이직을 고민할 때 너의 그 마음, 나도 젊을 때 느꼈어. 정말 힘들었지? 라고 말하면 어때요? 이건 자녀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끼게 해주죠. 왜 이게 중요한지 설명해 드릴게요. 60대가 되신 어르신들은 자녀 세대와 세대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예전에는 부모가 자녀에게 조언만 주던 시대였지만, 이제는 자녀들도 자신의 감정을 존중받고 싶어요. 제가 만난 한 어르신은 딸이 결혼 생활로 힘들어할 때, 그럴 수도 있지, 하지만 참아라고 말했는데, 오히려 딸이 더 멀어졌대요. 대신, 내가 그만큼 고통받는 걸 보니, 나도 마음이 아프다. 어떻게 도와줄까? 라고 했을 때, 딸이 감동받고 가까워졌어요. 이 태도를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먼저, 자녀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들의 감정을 인정하세요. 내가 화가 났을 만해 또는 그 상황에서 슬플 수 있지라고 말해보세요. 그리고 당신의 경험을 공유하면서 연결 지어주세요. 하지만 조심하세요. 자녀의 이야기를 당신의 이야기로 덮어 씌우지 말고요. 매일 아침 자녀와 커피 한 잔 마시며 이런 대화를 시도해보세요. 작은 실천이 쌓이면 자녀가 당신을 더 존경하게 될 거예요. 실제로 공감을 잘 표현하는 부모는 자녀와의 유대가 강해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이건 우리 모두가 더 행복해지는 길이에요. 세 번째 태도로는 존중의 경계 설정을 이야기해보죠. 자녀와의 관계에서 부모가 항상 양보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그건 아니에요. 오히려 당신의 의견과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 자녀가 당신의 집에 와서 무례하게 행동할 때, 엄마, 이건 내 방식이야 라고 말하는 대신, 나는 이렇게 생각해, 너도 존중해 줄 수 있겠니? 라고 말하면 어때요? 이게 왜 효과적인지 알아보세요. 60대가 되신 어르신들은 오랜 세월 경험으로 많은 걸 아시지만 자녀 세대는 그걸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어요. 경계를 설정하는 건 당신을 보호하는 동시에 자녀에게도 건강한 관계를 가르치는 거예요. 제가 아는 한 어르신은 아들이 주말마다 늦게 오는 걸 그냥 참다가 아들아, 나는 9시에는 쉬고 싶어. 너도 그걸 이해해 줄 수 있겠니? 라고 말하니 아들이 변했다고 해요. 이제는 더 존중하게 됐대요. 이 태도를 실천하려면 먼저 당신의 한계를 생각하세요. 자녀가 요청할 때 그건 나에게 부담이야 라고 솔직히 말하세요. 하지만 부드럽게 너를 사랑하지만 나도 내 시간을 지키고 싶어라고 추가하세요. 예를 들어 자녀가 돈을 요구할 때 나는 도와주고 싶지만 내 예산이 있어. 함께 계획을 세워보자고 제안해보세요. 이 방법으로 자녀가 당신의 가치를 배우게 돼요. 매주 한 번 가족 모임에서 이런 경계를 이야기해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지속하면 자녀가 당신을 더 존경할 거예요. 이 태도는 관계를 균형 있게 만드는 열쇠예요. 이런 태도들을 실천해 보신 후 더 깊이 들어가 보죠. 자녀와의 대화가 점점 부드러워지는 걸 느껴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제 네 번째 태도로 넘어가서 칭찬과 격려에 대해 이야기해 보죠. 앞서 우리는 진심 어린 듣기, 공감의 표현, 그리고 존중의 경계를 설정하는 방법을 배웠어요. 이 태도들이 자녀와의 대화를 부드럽게 만들어주고 서로의 마음을 가까워지게 해준다면 네 번째 태도는 그 관계를 더 단단하게 다지게 해줄 거예요. 자녀들이 당신을 존경하게 만드는데 단순히 조언을 주는 것보다 칭찬과 격려가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60대가 되신 어르신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사람들은 비판보다는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강하거든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어른이 되어서도 부모의 칭찬을 통해 자신감을 얻고 앞으로 나아갈 동력을 얻어요. 이 태도가 왜 중요한지 생각해 보세요. 요즘 세상은 경쟁이 치열하고 자녀들은 직장이나 가정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 있어요. 그런 때에 부모가 진심으로 칭찬해주면 자녀는 아, 부모님은 내 노력을 알아주시네라고 느끼며 그 존경심이 커지죠. 제가 아는 한 어르신은 아들이 회사에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친 후 잘했어. 내가 그만큼 노력한 걸 보니 정말 자랑스럽다고 말씀하셨대요. 그 아들은 그 한마디로 부모님께 더 가까워졌고, 이제는 매번 성공했을 때 부모님의 의견을 먼저 구한다고 해요. 반대로 칭찬이 부족한 가정에서는 자녀들이 부모를 멀리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자녀가 집안일을 도와줬는데 그냥 그것도 해야지라고만 말하면 자녀는 무시당한 기분이 들 수 있죠. 하지만 고마워, 내가 도와줘서 정말 편해져서라고 말하면 그 작은 격려가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어요.
이 태도를 실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자녀의 작은 성과라도 찾아서 칭찬하세요. 자녀가 요리를 해놓았으면, 이 요리 맛있네, 내가 만든 거라서 더 특별해라고 말해보세요. 격려는 미래를 향한 응원이에요. 자녀가 새로운 도전을 할 때, 내가 할 수 있을 거야, 내가 응원할게라고 해주면, 자녀는 당신의 지지를 느끼고 더 자신있게 나아가요. 하지만 여기서 조심할 점은 칭찬이 진심 어린 것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과도하게 과장하거나 비현실적으로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말하세요. 예를 들어, 자녀가 건강을 위해 운동을 시작했다면, 지난주보다 더 열심히 걷는 걸 봤어. 그게 정말 대단해라고 구체적으로 칭찬하면 효과적이에요. 매일 아침이나 저녁에 자녀와 함께 앉아서 한 가지 칭찬할 점을 공유해보세요.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으실 수 있지만 지속적으로 해보다 보면 자연스럽게 습관이 될 거예요. 실제로 심리학 연구에서 부모의 칭찬이 자녀의 자존감을 높이고 부모-자녀 관계를 강화한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이건 60대 어르신들께서도 실천하기 쉽고 자녀가 당신을 더 존경하게 만드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어요. 칭찬과 격려를 통해 자녀와의 관계가 더 따뜻하고 지지적인 방향으로 바뀌는 걸 느껴보세요. 이제 다 다루지 못한 부분을 채우며 5번째 태도로 넘어가 보죠. 5번째 태도는 공동활동 참여예요. 자녀와의 관계를 바꾸기 위해 단순히 대화만 하는 게 아니라 함께 시간을 보내며 추억을 쌓는 게 중요해요. 60대가 되신 어르신들께서도 아시겠지만 나이 들수록 일상적인 활동이 삶의 기쁨이 되죠. 자녀들과 함께 무언가를 하면서 서로의 이해를 디펜시키는 거예요. 예를 들어 함께 산책을 하거나 옛날 이야기를 나누며 차 한 잔 마시는 거예요. 이 태도가 왜 효과적인지 설명해 드릴게요. 자녀들은 바쁜 일상 속에서 부모와의 연결을 잊기 쉽지만 함께 활동을 하면 자연스럽게 유대가 강해져요. 특히 세대 차이가 있을 수 있는 60대 어르신들께서 자녀 세대의 취미나 관심사를 공유하면 그 존경심이 커지죠. 제가 만난 한 어르신은 손녀가 좋아하는 TV 프로그램을 함께 보며 토론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그 활동 덕분에 손녀가 할아버지, 당신과 이야기하는 게 재미있어라고 말할 정도로 가까워졌대요. 반대로 활동이 없으면 자녀와의 관계가 식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저녁에 TV만 보는 대신 함께 요리를 해보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대화가 자연스럽게 흘러나와요. 이 태도를 실천하려면 먼저 자녀의 관심사를 알아보세요. 자녀가 좋아하는 취미나 활동을 함께 해보는 거예요. 만약 자녀가 가르닝을 한다면 나도 함께 가볼까? 옛날에 내가 했던 방법 알려줄게라고 제안해보세요. 아니면 함께 가까운 공원을 산책하거나 시장에 가서 장을 보는 등의 간단한 활동으로 시작하세요. 중요한 건 강요하지 말고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주말에 자녀와 함께 책을 읽거나 사진을 찍으며 추억을 만들어 보세요. 이 활동을 통해 자녀는 부모님은 나의 세계에 관심을 가져주시네라고 느끼며 당신을 더 존경할 거예요. 매주 한 번씩 공동활동을 계획해보세요. 처음에는 30분 정도의 짧은 시간으로 시작해서 점점 늘려가요. 만약 건강이 허락되지 않으면 집안에서 보드게임을 하거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연구에 따르면 부모와 자녀가 함께 활동할 때 그들의 감정적 유대가 강화되고 스트레스가 줄어든다고 해요. 이 태도는 자녀와의 관계를 단순한 대화 이상으로 공유된 경험으로 만들어주죠. 공동활동 참여를 통해 여러분의 일상이 더 풍요로워지고 자녀가 당신을 진심으로 존경하는 모습을 보게 될 거예요. 이런 4번째와 5번째 태도를 실천해 보신 후 자녀와의 대화가 더 깊어지고 서로의 신뢰가 쌓이는 걸 느껴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제 이 태도들을 바탕으로 우리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보기로 해요. 다음으로 파 3에서 이 태도들을 실제 생활에 어떻게 적용할지, 그리고 더 구체적인 팁을 공유해 보겠어요. 함께 따라와 주세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5가지 태도를 하나씩 탐구하며 자녀와의 관계를 바꾸는 데 필요한 기초를 다졌어요. 진심 어린 듣기, 공감의 표현, 존중의 경계 설정, 칭찬과 격려, 그리고 공동활동 참여라는 이 태도들은 60대가 되신 어르신들께서도 일상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도록 설계된 거예요. 이제 이 태도들을 실제 생활에 어떻게 적용할지 더 구체적인 팁을 공유하며 함께 나아가 보기로 해요. 자녀와의 대화가 부드러워지고 서로의 유대가 깊어지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이 과정에서 여러분의 작은 변화가 큰 변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요. 먼저, 진심 어린 듣기 태도를 더 깊이 적용해 보죠. 우리는 이미 자녀의 말을 끝까지 듣고 공감하는 중요성을 이야기했어요. 하지만 실제로 이 태도를 일상화하려면 구체적인 루틴을 만들어 두어야 해요. 예를 들어, 매일 저녁 7시를 청취 시간으로 정해보세요. 이 시간 동안 자녀가 집에 오면 스마트폰을 치워두고 소파에 앉아 눈을 마주치며 대화를 시작하세요. 만약 자녀가 오늘 회사에서 상사와 다퉜어라고 말한다면 바로 그게 정말 힘들었겠다. 더 자세히 이야기해 볼까? 라고 물어보세요. 이 단순한 습관이 자녀에게는 당신이 진심으로 관심을 갖고 있다는 신호가 돼요. 제가 아는 한 65세 어르신은 이 방법을 실천하며 자녀와의 대화 시간을 매일 15분으로 고정했어요. 처음에는 자녀가 어색해했지만 점점 아빠, 당신과 이야기하니 기분이 좋아라고 말할 정도로 가까워졌대요. 만약 자녀가 바쁜 직장인이라면 아침 식사 시간에 이 태도를 적용해 보세요. 아침에 커피를 마시며 어제 무슨 일이 있었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당신의 이야기를 먼저 하지 말고 자녀의 말을 중심으로 하라는 거예요. 만약 자녀가 말을 아끼는 타입이라면 나는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궁금해라고 부드럽게 유도하세요. 이 태도를 통해 자녀는 당신을 신뢰의 대상으로 여기게 돼요. 실제로 심리학 연구에서 부모가 자녀의 말을 잘 듣는 경우 자녀의 스트레스 호르몬 수준이 20% 이상 낮아진다고 해요.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이 작은 실천이 자녀와의 관계를 변화시키는 첫걸음이 될 거예요. 이어서 공감의 표현 태도를 실생활에 더 구체적으로 적용해보죠. 우리는 공감을 통해 자녀의 감정을 이해하고 연결 지어주는 방법을 배웠어요. 이제 이를 더 실질적으로 만들어 보세요. 예를 들어, 자녀가 가족 문제로 고민할 때 단순히 알았어라고 말하는 대신 내가 그 상황에서 슬플 수 있겠구나. 나도 젊을 때 비슷한 일을 겪었을 때 정말 힘들었어. 어떻게 도와줄까? 라고 말하세요. 이 표현은 자녀가 혼자가 아니라는 안도감을 주죠. 60대 어르신들께서라면 당신의 오랜 경험을 활용할 수 있어요. 하지만 조심하세요. 자녀의 이야기를 당신의 과거 이야기로 덮어 씌우지 말고요. 구체적인 팁으로 주말에 자녀와 함께 산책하며 공감 대화를 연습해 보세요. 산책 중에 자녀가 요즘 일 때문에 피곤해라고 하면 그 피로가 어떤 식으로 느껴지니? 나도 그럴 때가 있었어. 하지만 내가 이겨낼 수 있을 거야 라고 응답하세요. 이 방법으로 자녀는 당신의 공감이 진심임을 느끼고 더 깊이 털어놓을 거예요. 제가 만난 한 70세 어르신은 이 태도를 적용하며 딸과 매주 화상 통화를 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엄마, 당신의 말에 위로를 받아라고 딸이 말할 정도로 효과가 있었대요. 만약 자녀가 멀리 살고 있다면 전화나 메시지로 공감을 표현하세요. 예를 들어, 오늘 내가 힘든 하루를 보냈을 것 같아. 내일은 더 나아질 거야 라는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이 태도를 지속하면
자녀는 당신을 에너지원이자 지지자로 여기게 돼요. 연구에 따르면 공감적인 부모를 두너른 자녀들은 우울증 위험이 30% 낮아진다고 해요. 여러분, 공감을 실천하며 자녀와의 유대를 강화해보세요. 이 작은 노력이 관계를 따뜻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다음으로 존중의 경계 설정 태도를 더 구체적으로 탐구해보죠. 우리는 경계를 설정하는 것이 자녀와의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열쇠라고 했어요. 이제 이를 일상에서 어떻게 적용할지 알아보세요. 먼저, 당신의 한계를 명확히 정의하세요. 예를 들어, 자녀가 당신의 집에 와서 늦은 시간까지 TV를 보거나 무례한 말을 할 때, 나는 10시에는 쉬고 싶어. 너도 그걸 이해해 줄 수 있겠니? 라고 부드럽게 말하세요. 이 표현은 존중을 요구하면서도 사랑을 잃지 않게 해요. 60대 어르신들께서라면 건강을 고려해 경계를 설정하는 게 중요해요. 만약 자녀가 당신의 도움을 과도하게 요구한다면 나는 도와주고 싶지만 내 체력이 허락되지 않아. 함께 계획을 세워보자고 제안하세요. 구체적인 팁으로 매월 한 번 가족회의를 열어 경계를 이야기하세요. 예를 들어, 나의 시간은 소중해, 너의 방문은 언제든 환영이지만 미리 알려주면 좋겠어라고 말해보세요. 이 방법으로 자녀는 당신의 가치를 배우고 더 존중하게 될 거예요. 제가 아는 한 68세 어르신은 이 태도를 적용하며 아들과의 관계를 개선했어요. 아들이 자주 늦는 걸 참다 못해, 아들아, 나는 8시에는 저녁을 먹고 쉬고 싶어. 너도 배려해 줄 수 있겠니? 라고 말하니 아들이 변했다고 해요. 이제는 미리 연락하고 방문해요. 만약 자녀가 반응이 좋지 않다면 나는 내가 소중하지만 나도 나의 공간이 필요해라고 설명하세요. 이 태도를 통해 균형 잡힌 관계를 만들 수 있어요. 실제 연구에서 경계를 명확히 한 부모는 자녀와의 갈등이 25% 줄었다고 해요. 여러분, 오늘부터 경계를 설정하며 자신을 보호하세요. 이 실천이 자녀와의 신뢰를 더 단단하게 만들 거예요. 이제 칭찬과 격려 태도를 실생활에 더 깊게 적용해보죠. 우리는 칭찬이 자녀의 자존감을 높인다는 걸 배웠어요. 이를 위해 매일 칭찬 루틴을 만들어 보세요. 예를 들어, 저녁 식사 후에 오늘 내가 한 일 중에 가장 자랑스러운 점은 뭐야? 라고 물어보고 그에 대해 구체적으로 칭찬하세요. 만약 자녀가 집안일을 도왔다면 내가 청소를 해줘서 집이 훨씬 깔끔해졌어. 정말 고마워라고 말하세요. 이 구체적인 칭찬이 자녀에게는 큰 동력이 돼요. 60대 어르신들께서라면 당신의 지혜를 활용해 격려를 더하세요. 자녀가 새로운 도전을 할 때 내가 그만큼 노력하는 걸 보니 성공할 수 있을 거야. 내가 응원할게라고 말해보세요. 구체적인 팁으로 주말에 자녀의 성공을 기록하는 칭찬 노트를 함께 만들어 보세요. 예를 들어, 자녀가 취미 활동을 시작했다면 지난번에 내가 그 그림을 그렸을 때 정말 창의적이었어라고 적어보세요. 이 방법으로 자녀는 당신의 격려를 지속적으로 느끼게 돼요. 제가 만난 한 72세 어르신은 이 태도를 적용하며 손자와의 관계를 깊게 했어요. 손자가 학교에서 상을 받았을 때 내가 그만큼 공부한 걸 알기에 정말 자랑스러워라고 말하니 손자가 더 열심히 하게 됐대요. 만약 자녀가 칭찬을 어색해한다면 나는 내가 잘하는 걸 보며 행복해라고 부드럽게 시작하세요. 이 태도를 통해 자녀는 당신을 존경의 대상으로 여기게 돼요. 연구 결과 부모의 칭찬이 자녀의 행복지수를 40% 높인다고 해요. 여러분, 칭찬을 합의대로 만들며 관계를 강화해보세요. 이 실천이 자녀의 삶을 밝게 비추는 빛이 될 거예요. 마지막으로 공동활동 참여 태도를 실생활에 적용해보죠. 우리는 함께 활동이 유대를 냉텐시킨다는 걸 이야기했어요. 이제 이를 더 구체적으로 해보세요. 먼저, 자녀의 관심사를 파악하세요.
만약 자녀가 가르닝을 좋아한다면 나도 함께 가볼까? 옛날에 내가 키운 꽃 이야기를 해줄게라고 제안하세요. 이 활동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끌어요. 60대 어르신들께서라면 건강을 고려한 활동을 선택하세요. 예를 들어 가까운 공원에서 산책을 하며 옛날 이야기를 나누세요. 구체적인 팁으로 매주 수요일 저녁을 공동 시간으로 정하세요. 30분 동안 TV를 보며 토론하거나 함께 요리를 해보세요. 만약 자녀가 바쁘다면 짧은 활동으로 시작하세요. 예를 들어 오늘 저녁에 함께 차 한 잔 마시며 사진을 보자고 제안하세요. 이 방법으로 자녀는 당신의 관심을 느끼고 더 가까워질 거예요. 제가 아는 한 67세 어르신은 이 태도를 적용하며 손녀와 함께 쿠킹 클래스를 다녔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할머니, 당신과 함께하니 재미있어라고 손녀가 말할 정도로 효과가 있었대요. 만약 건강이 좋지 않다면 집안에서 보드게임을 하거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이 태도를 통해 자녀는 당신을 동반자로 여기게 돼요. 연구에 따르면 부모와 자녀가 함께 활동할 때 감정적 연결이 35% 증가한다고 해요. 여러분, 공동 활동을 통해 추억을 쌓아보세요. 이 실천이 일상을 풍요롭게 만들 거예요. 이 5가지 태도를 실제로 적용하며 자녀와의 관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느껴보세요. 작은 실천이 모이면 당신의 삶이 더 의미 있게 느껴질 거예요. 이제 여러분, 이 태도들을 실천하며 더 나은 내일을 향해 나아가세요. 자녀가 당신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모습을 보게 될 테니 자신 있게 시작해 보세요.